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 바로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님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뭐 목소리, 외모 여러 부분에서 사람을 압도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사라진 펑사이입니다. 중국 이야기네요. 예,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사이가 이달 초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올린 다음에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입니다. SNS에 올렸던 폭로 글 그리고 그 계정 모두 사라졌고요. 이후에 소식이 끊긴 건데 이 펑사이의 행방이 점차 국제적 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뉴스 보니까 국제 테니스계나 동료 테니스 선수들 또 역시나 이거 중요한 인권 문제니까요. 예.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여자 테니스 협회 협회장한테 이제 회장에게 메일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네. 보내니가 펑사이였습니다. 자신은 실종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메일을 받은 여자 테니스 협회 측은 이거 대필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받은 쪽에서는 예. 네, 그 이메일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최근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의 SNS에 보면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펑사이가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청소년 테니스 대회 결승전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이라면서 올라온 겁니다. 뭐 펑사이 본인의 모습은 맞아 보였고 네. 뭐 다소 표정도 밝아 보이는 표정도 담겨 있긴 했는데 하지만 뭐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네. 이거 뭐 제대로 안전한 거 맞냐 이런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판빙빙 같은 경우에도 그 배우분 같은 예. 경우에도 그 3달 가까이 모습 이렇게 감추면서 그런 여러 적 가지 또 있었죠. 설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안전인데요. 그래도 펑사이는 조금 일찍 근황이 공개된 편이네요. 예, 지난 2일에 이 SNS에 글을 올렸으니까 한 네.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일단은 모습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 저 안전합니다 혹은 뭐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뭐 그런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UN 인권위원회라던가 네. 미국 백악관 등에서도 펑사이의 행방 확인과 안전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백악관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나섰으니까 이게 2022년이죠. 베이징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네요. 맞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뭐 외교적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 펑사이 문제까지 좀 더해지는 모습인데요. IOC 같은 경우도 펑사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여자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도 수억 달러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오사카 나오미 같은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베이징 올림픽 아마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뭐 보이콧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수들도 뭐 본인의 가족이 있다면 테니스 가족은 제2의 가족이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는데요. 그래야 되죠. 사람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럼요. 그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람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네. 만관유 3살 아이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 긴급 체포 소식입니다. 아이고,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제 발생한 일입니다. 오후 2시 반쯤 천호동 한 빌라에서 3살 남자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해 보니까 아이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요. 얼굴에도 찰과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급대가 이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지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현재 경찰은 의붓어머니 33살 A씨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지금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할 때 보면 이 의붓어머니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임신 상태였다고도 하는데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A씨가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의 다른 가족은 현장에 없었습니까? 예, 아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아이가 정신을 잃으니까 의붓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요. 이 아버지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그 의붓 어머니 말고 친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친어머니는 과거에 아버지도 아이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 의붓 어머니의 학대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아이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한 거니까요. 그 조사나 부검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됩니까? 네, 경찰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아마 뭐 보다 정확한 또 자세한 정황이 나오면 이 의붓 어머니 A 씨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 아이들은 진짜 그 다치면 안 되는데요, 그죠? 맞습니다.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그렇네요. 네, 다음 소식.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는 사찰 급습한 60대 집행유예입니다. 네, 이 뭐 왜 절에 이렇게 급하게 절에 이렇게 절에 급하게 갈 때는 보통 새벽에 좀 뭐 이유가 빌러 가는데 있었는데 예, 연인과 스님의 관계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야. 60대 남성 A 씨와 연인 B 씨는 2019년부터 교제를 한 네. 사이였는데요. 지난해부터 그 연인 B 씨가 스님 C 씨와 만나는 일이 좀 잦아지니까 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연인 B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서 계속 한번 파악을 해보니 자꾸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확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사찰을 급습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근데 불법 촬영도 또 했다 그래요.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급습을 했더니 실제로 연인 B 씨와 스님 C 씨가 나체 상태로 함께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 장면을 또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1심에서는 일단 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에 흥분을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동종범죄 전력이라는 것은 똑같은 종류의 예, 뭐 네,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 같은 것들 전력이 없었다라는 거 인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불법 촬영이지만 이게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인정이 네.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A 씨가 연인한테 3천만 원 정도 빌려준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게 네. 뭐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인정을 받게 된 뭐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됐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시는군요. 예, 연홍 아나운서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세계인들 빠져들게 만드는 지옥문입니다. 네, 뭐 제목은 섬찟합니다만 좋은 소식이죠. 맞습니다. 우리 네. 드라마 소식인데 지난 19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지옥 이야기입니다. 공개 직후에 TV 시리즈 부문 인기 1위에 오르면서 정말 뭐 우리 드라마의 힘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저 1화까지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대본에 없는 얘기 많이 하죠. 괜찮습니다. 예, 네. 그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 이후에. 맞습니다. 오징어 네. 게임 이후에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이번에 지옥이 공개된 이후에도 네. 바로 1등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웹툰 원작자이자 이번에 연출을 한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1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시간에 뭐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미국의 또 유명한 그런 작품이 함께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런 것도 다 이기고 1위에 올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네. 흥분된 상태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네. 했습니다. 유아인 씨 주연이고 그리고 최규석 작가 예. 송곳. 송곳을 네, 그린 네, 최규석 작가가 네.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네. 그 웹툰 자체도 연상호 감독이 이제 그 글을 썼었습니다. 아, 네네네. 주연 유아인 씨고요. 예, 김현주, 네. 박정민 박정민 씨 씨. 등이 함께 예. 또 참여해서 출연을 했고요. 네. 이 지옥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으니까 네. 야 그러면 관련돼서 이것도 주식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 찾기에 네. 좀 나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다음에 공개될 한국 대작 드라마는 뭐가 있느냐 이런 네. 관심도 세계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또 수익이나 이런 그 논의들도 함께 요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잘 열심히 한 해드려야죠. 만큼 돈도 네. 벌어야죠, 우리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보고 올 테니까 내일은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